그럼 서울대생들의 초중등 독서법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이 많잖아. 나도 중학교 때 뭔가 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수능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 맞아. 나는 중1 여름방학 때부터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근데 내가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하세요. 본격 겨울방학에 돌입하면서 이번 방학엔 책 많이 읽어야지, 또 책 많이 읽혀야지 벼르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3명의 멘토들의 초중등 독서 경험과 입시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독서법들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주세요. 다들 평소에 약간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지 않았냐? 책 어떻게 읽었냐? 무슨 책 읽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았었어? 너는 어릴 때 도서관 많이 갔냐? 어머님이 얼마나 읽혔냐? 독서 기록장을 썼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나도 국어 과외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과외를 진행하는 학부모님들께서 독서 경험을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다. 그럼 서울대생들의 초중등 독서법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역시 이 질문이 먼저 나올 줄 알았어. 그럼 한번 답을 해볼까? 하나, 둘, 셋. 오, 다. 우리 셋 다 그니까.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네. 윤서부터 한번 독서 경험을 한번 얘기해 줄까? 나는 책을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 일단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께서 학교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 가리지 않고 되게 많이 주말마다 데려가 주셨고 선물로도 책을 엄청 많이 사주셨어. 근데 나는 어릴 때 책을 선물로 받으면 그땐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분이 좋잖아, 선물 받으면. 정말 착하고 바른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 사실 나도 어렸을 때 진짜 밥 먹을 때나 외출을 할 때도 책을 뭔가 챙겨 나갈 만큼 야.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리고 집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곳에 책장이 있고 책이 있고 그래서 나도 뭔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막 부모님이 읽으시던 책도 궁금하니까 막 어른을 따라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한번 펼쳐서 읽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 부모님께서 책을 막 읽어 이렇게 펴주시진 않았지만 추천도 해주시고 내가 읽고 싶다고 하면은 제공을 해주시고 빌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데는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 내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나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 도서관도 항상 데려가 주시면서 주말마다 그렇게 책을 많이 빌려 읽다 보니까 습관이 잡힌 것 같아.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도 집에서 항상 주말에 부모님께서 독서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독서 습관이 잡혀서 어릴 때부터 책을 꾸준히 읽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900번대 역사책을 다 읽었는데 그때 괜히 역사. 그때 역사에 대해서 많은 깊이를 다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전공으로 역사학부를 선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이렇게 어릴 때 독서했던 습관이 세용이가 역사 학부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준 것처럼 초등학교 때 독서 경험이나 습관이 우리가 크면서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 초반까지 집에 매달 잡지가 배달이 왔었거든. 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게 이제 독서 평설이었었는데 여기서 엄선된 소설들이 실려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약간 해설, 평론 같은 게 같이 나오니까 조금 더 흥미있게 읽을 수 있더라고. 뭔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과학 교양서나 좋아하는 장르의 소설 위주를 손이 가게 됐는데 독서 평설을 통해서 내가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조금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또 이후 공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독서 평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하나 발견한 게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독서 평설을 통해서 새로운 관심사라든지 그런 걸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 되게 좋은 경험이다. 그럼 혹시 어떤 작품이었는지 우리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미국의 SF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SF 소설이 독서 평설에 실려 있었어가지고 일부가 흥미를 갖고 나중에 찾아 읽어봐야겠다 하고 실제로 빌려서 도서관에서 읽고 다른 책들도 다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 나도 초등학교 때 잡지를 구독해서 읽었었는데 과학 관련 월간지만 잠깐 읽었었어. 과학에 정말 흥미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잡지로라도 읽어볼까? 하고 좋은 먼저 방법이다. 말을 했던 건데 그런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당시에 나한테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글이 되게 많아서 좋았고 실제로 그때 읽었던 내용 중에 지금 아주 작은 상식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나도 윤이랑 윤서 얘기 듣고 생각이 나는 게 독서 평설이 학교
초등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었거든. 근데 그게 대출은 안 돼서 그 맞아. 도서관에 가 있을 때만 읽어서 그것 때문에 도서관에 학교 끝나고 가 있고 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 이런 독서 평설이 꽂혀 있는 친구들 집 가면 그 친구들 집에 쫙 꽂혀 있는 게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문을 읽고 그 남으면 그걸 내가 계속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신문을 읽다 보면 좀 어렵고 좀 낯설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잖아. 근데 독서 평설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회 주제나 이런 이슈들이 신문보다는 거부감이 적게 나와 있어서 초등학생이 그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슈나 이런 걸 접하는데도 되게 편하고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나. 그리고 이런 이슈도 정리가 돼 있지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소개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모르던 진로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던 진로에 대해서도 깊이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오, 이거 되게 궁금한 질문인데 맞아.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 둘, 셋. 나는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 도움도 되고 일단 먼저 어휘력을 기를 수 있어. 그치.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잘 아는 단어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다 또 알 수 있고 몰랐던 단어나 표현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이해력과 표현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또 긴 지문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비교적 편하게 나중에 비문학 독서까지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아까 세모라고 했잖아. 세모라고 한 이유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각자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기술적이나 이런 실력적으로 수능 1등급이나 내신 1등급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인강을 듣거나 이런 건 어릴 때 그런 독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고 어린 시절 독서로 다져진 국어 실력은 정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책을 읽어서 국어 점수가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했던 것 같아. 진짜 동감을 많이 해. 독서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독해력도 늘고 어휘도 많이 어려운 어휘도 접할 수 있고 또 긴 글 읽는 연습도 되고 이러면서 수능 국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1등급인 학생들을 쫙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다 독서를 많이 했느냐 이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모라고 했었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을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하다가도 중고등학생 되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어땠는지 또 어떻게 독서를 병행해 나갔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독서량의 차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내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진 않았었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아무래도 한국 입시를 치르다 보니까 독서를 할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사실 공부를 하다가 하기 싫거나 뭔가 막혔을 때 적당한 죄책감을 주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난 독서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막 읽고 틈틈이 읽고 또 시험 끝나고 나서라든지 그럴 때 진로랑 관련된 아니면 내 관심 분야의 책 읽고 또 생기부에 실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수행평가 할 때 그럴 때도 독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래도 꾸준하게 독서를 병행을 했던 것 같아. 사실 공부할 과목이 많아지고 시험을 많이 보게 되면 독서에 소홀해지는 건 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정말 내가 스스로 시간을 좀 내서 독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면서 독서를 놓지 않으려고 했었고 내 진로 고민이나 좀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계발서나 학문적 관심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책들 좋네. 그런 건 꾸준히 읽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실력도 많이 높아지잖아. 문해력 같은 것도.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조금씩 수준 있는 책을 독해해 나가는 것도 나한테는 되게 뭔가 자신감을 주더라고. 예를 들어서 영어 원서를 아주 짧은 동화책 정도로만 읽다가 영어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 그걸 좀 더 빠르게 읽고 더 긴 글도 읽을 수 있게 되고 역사나 과학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책들도 읽을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이 부분에서 진짜 공감하는 게 어렸을 때는 정말 끙끙대면서 읽었다든지 아니면 읽을 때 좀 힘들었던 책들을 나중에 다시 보니까 되게 쉽게 읽히네 하는 경우도 맞아. 있더라고. 맞아. 나는 초등학교 때는 정말 책 읽는 게 재밌어서 내가 읽고 싶었던 것만 읽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좀 편식이 심했다면 오히려 중학생 때부터는 내가 자사고 대비도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책들을 오히려 계획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이 많잖아. 그냥 도서관에 가서 꽂혀서 내 마음에 읽는 것도 좋지만 더 계획적으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서울대 권장도서 백선이라고 우리가 인터넷에 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권장도서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1년에 아니면 몇 권씩 읽자, 아니면 학기 중에 뭐 내가 오늘 학습했던 거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서 읽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꼼꼼히 독서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시험 기간이 아니라면 평소에 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고 이거를 생기부에 기록하면 뭐 자사고에 지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나는 경기도였어서 경기도의 그 교육청 프로그램에 독후감을 미리 작성해두고 그걸 프린트해서 학기 말에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그걸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다 실어주셨거든. 국영수뿐만 아니라 정보, 뭐 기술과정 이런 책들도 다양하게 주제를 섞어서 쓰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세특 써주실 때도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과목별로 다양한 독서 그리고 또 나의 진로와 관련된 거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문제 같은 더 깊이 있는 도서 같은 것도 참고를 하면서 내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내 리스트에 넣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눠서 꼼꼼히 독서를 했던 것 같아. 진짜 계획적이다. 진짜 요즘에는 학교에서 추천 도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마다도 사서 추천 도서 이런 맞아.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진짜 세용 오빠가 얘기한 방법대로 한번 계획적으로 독서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나는 중1 여름방학 때부터 문학작품 독서를 오.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그때 자유학기제도 있고 해서 그 시기 동안은 이제 수능까지 보게 될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작품을 좀 마스터해보자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고 되게 빨리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책을 읽을 여유가 있을 때 많이 읽자는 생각이 들었어서 엄마랑 같이 했었고 그때 문학 작품을 쉽게 풀이한 독서가 있었어. 뭐 한 권으로 끝내는 삼국사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읽다가 점차 내가 문장이나 어휘 실력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원문이나 좀 더 굵게 세세하게 풀이한 그런 책들까지 같이 봤던 것 같아. 이게 시험에서 내가 옛날부터 봤던 작품이 나오면 이거 풀 수 있겠다 이러면서 좀 한숨 돌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되는 작품이나 중요도 있는 작품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 맞아. 그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독서를 해나가는 게 좋고 미리 읽어두면 완벽하게 기억이 다 나진 않겠지만 체화가 돼서 어느 정도 편하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에 초점을 두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는 문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 책을 추천하기보다는 자신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어려운 책 한 권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글의 양이 엄청 방대하다든지 아니면은 철학서처럼 개념적으로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씹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책들을 좀 도전해보고 타파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게 성취감도 되고 그 사이에 문해력도 늘고 독해력도 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중학교 때 뭔가 코스모스라든지 사피엔스 이런 책들을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읽어 나가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뚫어 나가는 경험 그 자체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요즘 되게 보여주기식 독서 예를 들어서 되게 엄청 흥미만을 위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되게 얄팍한 지식만을 다룬 그런 책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같은 한 권이라도 양질의 책을 읽다 보면은 얻어갈 수 있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 내신과 수능 국어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면 두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비문학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문학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다른 것 같아. 비문학 제재를 다룰 때 정말 많은 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과 친구들은 법이나 경제 부분이 약하고 문과 친구들은 이제 과학이나 기술 부분이 약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내가 낯선 분야더라도 한번 읽어보거나 한번 내가 뚫어본 경험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니까 제재의 낯설음을 극복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고 윤서가 문학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얘기해줬는데 나도 그냥 문학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 고전 문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를 들어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구운몽도 있고 뭐 박시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수능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 맞아. 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또 비슷한 모티프로 전개가 되니까 이런 거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소설 같은 게 어렵다면 뭐 단편 소설 40선, 뭐 수필 70선 이런 맞아, 것들 맞아. 있잖아. 너무 긴 거 아니더라도 짧은 거 중에 내가 읽고 싶은 거 몇 개 읽어와도 문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짧게 시작해보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의도적으로라도 본인의 관심 분야가 아닌 그 외적인 주제를 찾아 읽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사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흥미가 가는 주제를 다룬 책 위주로 읽을 수밖에 없잖아. 손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나 같은 경우에도 과학 교양서 쪽으로 많이 손이 갔던 것 같은데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스키마를 쌓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뭐 독서평설 같이 다양한 주제를 한 번에 모아둔 이런 잡지 같은 거를 배경 지식을 자연스럽고 재밌게 넓히는데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수업에서도 정말 다양한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체육도 예를 들어 만약에 암기로 시험을 본다고 하면 배구 코트는 얼마고 배구의 역사는 뭐고 이런 식으로 막 배우잖아. 이런 게 하나 둘 쌓여가면서 도움이 그치. 되더라고. 그래서 공부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윤희가 얘기해준 것처럼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나는 독서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랬지만 독서 평설 같은 월간지를 구독하고 활용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면 한 꼭지라도 꼭 읽겠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스스로 들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결국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비문학의 모든 제재를 잘 읽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은 주제도 잘 읽어야 되거든. 나처럼 독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고교 독서 평서를 보면 항상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소개가 되고 어떤 주에서는 경제를 다뤄주고 어떤 주제에서는 화학 같은 내가 낯선 과학 분야도 잘 다뤄줘서 여기 있는 걸 매주 꼭 읽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관심이 없는 분야라도 익숙해지고 낯설지 않게 느껴지면서 국어 배경 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해. 여기 초등부터 중학, 고교 독서 평설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디자인도 엄청 내가 읽었을 때부터 더 예뻐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컬러풀했나 싶기도 하고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독서 평서를 구독을 했었다고 했잖아. 내가 기억하는 독서 평설은 뭐 소설하고 그거에 대한 칼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뭐 시사 이슈라든지 영화에 관한 그런 평론이라든지 완전 과학 분야의 글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진짜 다양한 그냥 비문학을 모아둔 그런 책이구나. 그리고 고교 독서 평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기사 하나하나 자체가 되게 좋은 비문학 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또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이어서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설명문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는 이 김금희 작가 인터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대원실 수리 보고서 이게 2024년에 되게 핫했던 책인데 이 작가 인터뷰를 읽으면서 진짜 사서 아니면 빌려서 읽어봐야겠다라는 거의 확신으로 이어졌을 정도였거든. 여전히 독서 평설이 되게 우리에게 독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관심 없는 분야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우리가 28년 대입 개편부터 입시가 확 바뀌잖아. 이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봐야 되다 보니까 독서 평서를 통해서 잘 모르는 분야더라도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친숙해져 있으면 수능을 대비할 때 아니면 내신을 공부할 때 개념이나 이런 습득이 정말 빠를 수 있어서 단순히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탐구 과목 공부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정말 학업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한데 혼자서 모으는 건 쉽지 맞아. 않잖아. 누가 이렇게 이미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는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여기에는 또 부록이 있더라고. 이 부록을 봤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다시 내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 하는 점검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초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등보다는 적절한 난이도의 글이 있는데 맞아. 나는 이게 자신이 문장을 완전히 쓰진 못하더라도 초등학생 때부터 문장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문해력이라는 거는 글을 읽을 때도 나타나지만 본인이 직접 풀었을 때,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돼서 본인이 하기 힘들다면 부모님께서 지도를 해주면서 매주 꾸준히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독서 다이어리가 있는데 매일매일 얼만큼 읽어야 될지 그 스케줄을 독서 평설 자체에서 이렇게 짜뒀더라고. 설날은 쉬도록 이렇게 센스 있게 배치까지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자세히 보면 관련 교과 해서 어떤 단원에서 이 내용이 나온다 이것까지 있어. 이런 거 보면 예복습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도움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주입식으로 막 지식을 이렇게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연히 그리고 언뜻 보다 보니까 이게 내 지식이 되네 이걸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접했지만 더 어린 학생들부터 접하면 독서 습관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만 5세부터 저학년용인 이제 독서 평설 첫걸음부터 이제 초중고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수준을 높여가면서 보기 딱 좋을 것 같아. 나이대에 안 맞춰서 읽더라도 초등학생 고학년인데 독서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중학생 거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 본인이 수준에 맞게 자신이 재밌는 주제 잘 찾아가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 우리 3명의 독서 역사를 훑은 느낌인데 스튜디오 S 친구들의 겨울방학 독서 계획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독서평설 20권 구독자 증정 이벤트도 준비돼 있으니까 영상 아래에 상세 페이지랑 고정 댓글을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